5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고 남편은 묵묵히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렇게 나란히 살아왔던 두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한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비스듬히 놓인 식탁 위를 살포시 어루만집니다. 주전자에서 흘러오르는 물소리, 커피 향이 허공에 퍼지고, 하지만 그 평화로움 속엔 전혀 다른 온도가 숨어 있습니다. 저 손끝에 묻은 잔잔한 온기는 이제 누군가의 체온이 아닙니다. 혼자 들이키는 첫 모금, 그 입술엔 지난밤의 말들이 여전히 맴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말을 멈춘 걸까? 당신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존재가 점점 투명해지는 순간을 말이에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은 이미 저만치 멀어져 있었습니다. 어느새 습관이 된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도대체 언제부터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된 걸까? 화면 너머의 당신도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이지 않으신가요? 그래, 나도 그래. 요즘 사회에는 은퇴 후에도 또 다른 전투가 펼쳐집니다. 바로 황혼 갈등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선입니다. 평생 함께라 믿었던 인연이 왜 황혼에 들어서면 서로를 낯설게만 느끼게 하는 걸까요? 왜 더 이상 따뜻하지 않고 더 이상 가깝지 않은 걸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평생 참고 살았는데 왜 내 마음은 외로움으로 채워지는 걸까요?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말 한마디 건네기조차 두려워졌어요. 혹시 상처 주면 어쩌나 싶어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이혼율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엔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갑작스러운 갈등이 아닌 오랜 시간 쌓인 침묵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노년 부부의 갈등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오랫동안 쌓인 침묵이 작은 균열로 드러날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쁜 30대, 40대, 사회적 책임이 절정에 달하는 50대,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빈 둥지. 부부는 서로를 위한 시간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면서 말이죠. 지금 당신 옆에도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말없이 멀어진 누군가가 있진 않나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아침에 일어나 잘 잤어?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정말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는지,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이 정말 상대방을 알고 싶어서였는지,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김정호 씨와 박영희 씨 부부는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정호 씨는 45년간 성실한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집을 나서고
저녁 8시에 돌아오는 규칙적인 생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영희 씨는 두 자녀를 키우며 집안을 꾸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녀 역시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하고 정호 씨가 은퇴한 후 갑자기 찾아온 정막이 이들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 이제 뭘 해야 하지? 아침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 정호 씨는 신문을 읽고 영희 씨는 TV를 봅니다. 오늘 뭐 할 거야? 글쎄, 별거 없어.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 집에 있으니 불편해하는 것 같다. 영희 씨는 생각합니다. 평생 혼자 집안일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려고 한다. 조용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놓친 것은 단순히 대화가 아닙니다. 서로의 꿈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은 채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정호 씨는 영희 씨가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영희 씨는 정호 씨가 은퇴 후 텃밭을 가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지만 어쩌면 서로를 모르는 타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갈등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갈등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황혼의 갈등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정호 씨와 박영애 씨의 조용하고도 깊은 황혼 갈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다가가려 노력하는지, 때로는 어떻게 더 멀어지게 되는지, 그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혼 갈등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었고 어떻게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김정호 씨, 72세.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게 일상입니다. 그의 아내 박영희 씨, 68세.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에 시부모님 병간호까지. 어느 평범한 아침, 정호 씨는 신문을 펼쳐들고 영희 씨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정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영희 씨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영희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자꾸만 외롭다는 것을. 이 사람이랑 말 안 한 지 며칠 됐더라. 말이 없어졌고 웃음이 사라졌고
심지어 눈도 잘 마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영희 씨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우리 도대체 왜 같이 사는 걸까? 정호 씨는 대답 대신 물을 마시러 자리만 피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편지를 한 장 써서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나 혼자 시간을 갖고 싶어요. 너무 오랫동안 내 마음은 말라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편지를 읽고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을 오래 바라봅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게 무슨 죄야? 영희 씨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은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난 혼자였어요. 말이 통하지도 않고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고 이건 결혼이 아니라 의무감 속의 동거일 뿐이었어요. 정호 씨는 처음으로 아내의 진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그렇게 영희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둘째 아들 부부의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정호 씨는 난처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내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늘 말씀 못 하셨지만 외로워하셨어요. 같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다고. 며느리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항상 조용하셨지만 그 속엔 쌓인 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존중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녀들은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방법이라며 별거를 권유했습니다. 영희 씨는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조용한 동네에서 처음으로 혼자만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마트를 천천히 둘러보며 영희 씨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정호 씨는 집에서 멍하니 TV를 보다 부엌에 남은 반찬통을 들여다봤습니다. 문득 텅 빈 부엌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내 전부였구나. 며칠 후 정호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잘 지내지? 영희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응, 지금이 좀 편해. 그 말이 정호 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호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 엄마한테 어떤 남편이었을까?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가장이셨어요. 하지만 엄마의 친구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정호 씨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한편 영애 씨도 혼자 지내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자유로웠지만 때로는 50년을 함께 한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아니었습니다. 2주 후 정호 씨는 영희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지 않을래? 영희 씨는 잠깐 고민하다 답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들은
오랫동안 다니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나는 내가 행복한 줄 알았어.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나도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한다는 건 예전과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아니야. 이번엔 제대로 해보고 싶어.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는 부부가 되고 싶어. 그들은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매일 30분씩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갖자. 둘째, 각자의 취미와 관심사를 존중하자. 셋째, 감사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자. 영희 씨는 말했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그 후 3개월간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 갔습니다. 정호 씨는 영희 씨가 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정호 씨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5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몰랐네요.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섬세하고 깊은 사람인 줄 몰랐어. 어느 날 영희 씨는 정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들어줄게. 우리 각자의 방을 갖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요. 그리고 매일 저녁 산책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새로운 곳에 가보고요. 정호 씨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 천천히 다시 알아가자. 6개월 후 영희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그들은 각자의 방에서 일어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오늘 하고 싶은 일을 나누었습니다. 저녁에는 약속한 대로 함께 산책하며 하루 있었던 일을 공유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그들은 새로운 곳을 탐험했습니다. 처음 가본 전통시장, 근교의 작은 미술관, 오래된 찻집, 마치 연인처럼 서로를 새롭게 발견해 갔습니다. 정호 씨는 영희 씨의 시 모임에 관심을 보였고, 영희 씨는 정호 씨가 혼자 책 읽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젠 이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의 3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핵심엔 소통의 부재와 존중받지 못한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와 영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마음은 천리만리 떨어져 있지는 않나요? 나이가 들면 마음이 강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오랫동안 못 들었던 고맙다는 말이 눈물 나도록 그리운 게 노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평생에 걸쳐 서로를 알아가는 여행이라고 50년, 60년을 함께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호 씨는 71세에 처음으로 아내가 시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희 씨는 68세에 처음으로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늦은 깨달음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적입니다.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느려진 걸음. 그 모든 것이 당신과 함께한 시간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간절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고마워. 이 긴 시간을 함께 해줘서 우리 조금 더 행복해져 보자. 이 말들이 어색하다고요? 괜찮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이라면 어색함도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쓸쓸한 저녁 노을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바라보는 따뜻한 석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시작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다시 발견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황혼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과 함께 오늘부터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황혼을 밝히는 가장 따뜻한 불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우리 일상 속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오랜 시간 함께한 분과의 특별한 순간, 서로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 황혼의 나이에 새롭게 발견한 사랑의 모습,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여러분 곁에 소중한 분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지금까지 지혜의 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